나만의 건강이 아닌 우리 모두의 건강을 생각하는 방송. 더 건강한 대한민국을 꿈꾸는 개념 방송. 들리는 신문 히포크라테스. 안녕하세요. 박쌤 박재영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변 김선욱입니다. 지난 방송 반응이 좋았다고 합니다. 오랜만에 초대 손님을 모시고 깊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그랬나 봅니다. 네, 울산의대 박주현 교수님 지난번에 모셨었죠. 의대생들을 대상으로 한 드림 평가 결과를 두고 41개 의대 중 서울의대는 정말 1등일까? 이런 주제로 얘기를 나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의대에 계신 분들은 방송 들으면서 우리 의대는 몇 등일까? 또 어떤 의사를 키워내야 할까?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학생들인가 보죠? 학생들이 아니라 교수님들. 학생, 교수 다 생각하신 것 같아요. 네, SNS를 통해서 설문 결과를 무시하면 안 되지만 매일 필요도 없죠. 편안한 환경에서 성실한 학생이랑 얘기해보면 만족도가 떨어지는 것이 어떤 영역인지 짐작이 갈 겁니다. 라는 의견을 주신 의대 교수님도 있었습니다. 또 애청자라는 분은 좋은 내용이었습니다. 관련 내용인 것 같아 올려드립니다. 라며 외국 사이트를 하나 링크 걸어주셨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박쌤이 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잉글리시던데. 이거 굉장히 고마운 일이긴 한데요. 청취자분께서 이 어떤 논문 비슷한 걸 하나 보내주셨어요. 네. 읽어보라고. 제목이 Medical School: How the Hidden Curriculum Snuffs Out Compassion. 그러니까 우리 박주현 교수님이 히든 커리큘럼이라는 게 있다. 그게 얘기 많이 하셨잖아요. 히든 메시지. 히든 메시지. 뭔가 하여튼 이게 겉으로 드러나는 이 커리큘럼 말고 플러스 알파가 있다 이런 얘기 하셨는데 그런 것들이 이 컴패션 우리말로 뭐라고 번역해요 이거? 열정, 공감, 하여튼 이거를 어떻게 더 강화할 수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한 이제 자료인데 뽑았더니요 16페이지가 영어로 된 게 나왔습니다. 솔직히 다 읽어보셨어요? 못 봤어요. 네, 제목밖에 못 봤습니다. 이 청취자분께서는 그거 올리신 분은 우리가 읽어볼 거라고 생각할 텐데 반드시 읽어보고 우리 박쌤이 그 독후감을 갖다가 이메일 내로 요약해서 다음에 방송한다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언제? 이메일로 요약을 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좀 읽어본 다음에 기회되면 다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어떤 분이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매우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댓글이 또 하나 더 있는데요. 김변 때문에 재밌다는 반응이 왔어요. 안니오 모리꼬네 님께서 안녕하세요. 잘 듣고 있습니다. 늘 느끼지만 김 변호사님 음성 참 좋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회는 오프닝이 인상적이군요. 핫핫핫 핫핫핫 중후한 음성의 핫핫핫 참 웃겼습니다. 하지마. 하하하 이런 내용을 주셨습니다. 지난번에 어떻게 했었죠? 핫핫 이렇게 했나요? 김변이 중후한 음성인가요? 저보단 약간 중후하지만 하여튼 김변이 이번 주에는 알바 푼 것 같습니다. 얼마 줬어요? 글쎄요, 이제 앞으로 줘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계좌번호 알려주세요. 근데 청년회사 내부에서도 요새 김변 물이 올랐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이 중간중간에 이 예상치 못한 특이한 애드리브 때문에 빵 터진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히구라에서는 이게 제가 유머 담당인 줄 알았는데 앞으로는 김변이 유머 담당하는 걸로 그러시죠?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애청자 여러분 유머 하려고 나온 거 아니라는 거 아시잖아요. 우리 유머 하려고 모인 거 아니었어? 자, 오늘 히구라에서는 원격 모니터링 시범 사업을 둘러싼 논란 그리고 복지부가 팩스 폭탄을 맞은 사연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들으셨을 텐데 아랍에미레이트에 서울대병원이 진출하게 됐다는 소식이 들렸죠. 존스 홉킨스를 탈락시켰다고. 존스 홉킨스를 제낀 사연 무엇인지 자세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한샘입니다. 들을수록 건강해지는 유익한 방송, 듣다 보면 빵 터지는 유쾌한 수다, 이름하여 나는 의사다 밑줄짝. 수다쟁이 깜신과 교회 오빠 양깡이 들려주는 건강 시크릿.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다시 밑줄짝.
나이사로 오시오. 웰컴.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청년의사신문 송수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송수현입니다. 네, 이 원격 모니터링 시범 사업 논란을 이제 먼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논란이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는가 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대한의사협회에 오는 7월 24일까지 원격 의료 시범 사업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지 않으면 독자 노선을 걷겠다고 통보했다면서요.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지난 3월에 2차 의정 합의를 했잖아요. 이걸 통해서 의사 환자 간 원격 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은 국회 입법 과정에서 원격 진료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하기 위해 4월부터 6개월간 시범 사업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겠다 이렇게 합의한 바 있습니다. 네, 지금 7월인데 4월부터 시행하기로 한 게 지금 시작도 안 되고 있는 거죠. 네, 그동안에 의협 회장이 좀 바뀌고 내부에 진통이 좀 있어서 그런 것도 있었고 또 이 원격 의료 시범 사업 자체를 반대하는 의료계 반발이 좀 커지면서 시작도 못하고 있었던 상황인데요. 결국 복지부는 이제 이미 합법화된 원격 모니터링부터 먼저 시범 사업을 하자 이렇게 한 발 물러나서 제안을 했는데 이에 대해서도 의협이 입장을 정리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복지부가 의협에 오는 24일까지 원격 모니터링 시범 사업 수용 여부를 결정하라. 그렇지 않으면 의정 합의며 그런 걸 중단하겠다. 이렇게 통보를 최후 통첩을 했죠. 네, 원격 모니터링 시범 사업을 수용하지 않으면 정부는 어떻게 나올 것 같습니까? 네, 복지부 단독으로 원격 모니터링 중심으로 시범 사업을 진행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미 의사 환자가 원격으로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은 국회에 제출돼 있는 상태고요. 근데 복지부는 원격으로 시범 사업을 또 제외한 나머지 그 37개 의정 합의 내용이 있었잖아요. 이거에 대한 걸 이행을 하기 위해서 추진단을 양쪽에서 만들어서 논의를 하고 있었는데 이 논의도 중단하겠다라고 선언했습니다. 원격으로 시범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의협이 24일까지 내놓으면 그때 다시 논의를 재개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러면 공이 복지부에서 이제 의협한테 갔는데 그렇죠. 의협의 입장은 뭔가요? 네, 그러니까 의협은 일단은 원격으로 시범 사업을 둘러싼 내부 논란을 좀 종식시키고자 그 21일에 복지부가 직접 와서 원격으로 시범 사업 등에 대해서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의협이 제안을 했고 복지부가 이를 수용한 건데요. 그 복지부의 설명을 들은 이후에 의협 집행부, 대의원의 의장단, 시도의사회장 그리고 비상대책위원 위원, 대한개원의협의회 각과 개원의협의회 등 이렇게 의료계 지도부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별도 회의를 갖고 입장을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의정합의 이행 논의 중단을 선언한 것에 대해서는 일단은 유감이다 이런 입장을 밝히긴 했습니다. 네. 자, 근데 이제 원격 의료 시범 사업에 대한 얘기를 한참 하다가 네, 지금 좀 전에 설명하셨듯이 원격 모니터링에 대해서 시범 사업을 하자. 이렇게 정부가 한 발 물러섰다고 표현을 했는데 네 맞습니다. 그 원격 의료는 법에 없는 거를 법을 이제 새로 바꾸려고 하니까 논란이 생겼고 시범 사업을 하자라는 게 이해가 되는데 갑자기 원격 모니터링은 원래도 허용되어 있었던 거고 뭐 일부 이루어지기도 했던 것인데 시범 사업을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네, 아직 구체적인 안은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인데 이 원격 모니터링이 지금 현재 가능하기는 한데 수가가 없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활성화되지도 않은 상태였고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시범 사업을 하면서 좀 틀을 갖추자 수가에 대해서도 좀 논의를 하고 이런 제안이었습니다. 뭐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고 하니까 뭐 덧붙일 얘기가 없긴 한데요. 근데 이상한 게 원래 의정 합의인가 그때 이 원격 의료 시범 사업의 구체적인 모델은 의료계가 만들어서 제시하기로 한 거 아니었어요? 네, 맞습니다. 의정합의에 따르면 시범 사업의 기획, 구성, 시행, 평가 이건 다 의협의 의견을 반영해서 보건복지부와 의협이 공동으로 수행하기로 한 건데요. 그러니까 의협이 좀 자기들이 다 짜는 거니까 의료계에 유리하게 시범 사업을 구축하겠다 이런 의도도 담겨 있었던 겁니다. 근데 원격으로 시범 사업을 두고 의료계 내부에서 뭐 다양한 의혹들이 제기되면서 논란들이 계속 거세서 어떤 구체적인 진전된 입장을 정리하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이죠. 그래서 복지부가 어떤 생각을 갖는지 먼저 좀 들어보는 생각을 가져서 그걸 계기로 해서 공론화시키겠다는 게 의협 지도부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뭐
그러니까 그러니까 복지부에서는 의사협회에서 뭔가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기를 지금 4월 이후 몇 달 동안 기다렸는데 마땅한 뭐가 자꾸 없고 내부 문제 때문에 시간만 끄니까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서 일종의 수정 제안을 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근데 그 수정 제안에 대해서도 의사협회는 아직까지는 아무런 결정을 못 내리고 있다. 네, 뭐 그러니까 그래서 예. 의협집행부 쪽에서는 시범 사업을 하겠다라는 입장인데 이걸 두고 이제 의협이 처음에는 의사 환자가 원격 진료를 허용하는 내용으로 시범 사업을 하자라고 합의가 됐었는데 원격 모니터링 시범 사업을 하자고 복지부가 먼저 제안한 것 자체를 두고 복지부의 원래 목표가 원격 모니터링이었다. 그걸 또 자법인 허용과 이렇게 결부시켜서 지금 원격 모니터링을 수가를 책정해서 활성화시켜서 그 지금 자법인 허용도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 자법인 허용을 통해서 건강 관리 서비스를 하는 회사를 또 설립할 수 있도록 해서 그걸 또 활성화하게 이렇게 연결해서 의료 민영화다 뭐 이런 논란이 또 전 되고 있는 거죠. 원래 이제 굉장히 순진하고 그 네. 눈에 보이는 것들만 이렇게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이라서 아, 네. 누가요? 제가요. 아, 예. 그래서- 박쌤이. 네. 그런데 그래서 계속해봐요. 그래서 이 네. 음모론 이런 거에 굉장히 익숙하지 않습니다. 아, 이것도 음모다는 거잖아요, 결국 지금. 원래 그 원격 의료 하자고 던졌던 게 사실은 원격 의료가 목적이 아니라 원격 모니터링을 하려고 했던 음모가 있었다. 네, 그런 지금 주장들을 하는 그런 주장이 쪽이 나온다라는 있죠. 거죠. 네, 네. 그래서 그 새로 바뀐 의협회장이 너무 뭐 결정을 못 하고 지금 가만히 있는 거 아니냐? 뭐 뭐 산무진이란 말이 네. 있다고 하는데 취- 뭐예요? 이게? 네, 뭘 것 같으세요? 산무진? 산무진? 네. 모르겠는데 뭐 추- 세계가 없다 뭐 그런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 현재 새로 당선된 의협회장 이름이 추무진이잖아요. 네. 그 약간 뭐 꼬은 말인데 네. 산무진 세계가 없다. 네. 무대응, 무계획, 무원칙 아. 해서 산무진이라고 합니다. 지금 취임하신 지 이제 한 한 달 달 정도 됐나요? 됐죠. 네. 한 달 됐는데 벌써 이런 말 나오는 건 그 의협 출입 기자가 이런 얘기 막 방송에서 해도 돼요? 산무진? 근데 뭐 뭐 나오는 얘기를 이분이 하는 건데요. 원래 이 집행부에 계속 기획이사로 계셨던 분 정책이사로 정책이사. 있었습니다. 예. 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부 회무의 흐름을 파악하고 있다라고 그래서 시간이 좀 늘어진다 이렇게 말씀은 못 하실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리고 최대 당선했을 때 공약으로 내세웠던 최우선 공약이 의정합의 이행이었거든요. 그러게요. 예. 그러니까 회무 공백 없이 바로 10개월 동안 할 수 있다라는 그래서 걸 최대 의협 당선 회원들이 내세웠는데. 뭐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네, 이분을 맞습니다. 회장을 만들어 드렸는데 네. 그러면 스피디하게 뭔가가 이렇게 진행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또는 기대와 달리 그렇죠. 좀 더디고 있다. 네, 그런 비판들을 예. 하고 있는 우리 거죠. 추무진 회장님 힘내십시오. 열심히 좀 신속하게 의료 현안들을 갖다가 잘 좀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갑자기 회장님 격려하는 분위기로 뭐 어떻게 번호가 하겠어요? 끝나는 예. 저는 그 무대응, 포장을. 예? 무대응, 무계획, 무원칙 이 산무 들으니까 다른 분들도 좀 생각나는 것 같아요. 뭐 옛날에 다른 뭐 어떤 회장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나라에 일하시는 뭐 다른 분이라든지 뭐 대응도 잘 안 하고 계획도 별로 없는 것 같고 원칙도 별로 없는 것 같은 분 주변에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대개 사람들은 그렇죠. 일반적으로 음. 다 그렇죠. 아니 왜 다 그렇지는 않지. 그러니까 그 계획을 우리 세우고 계획도 세우고 뭔가 그런 사람들이 여기 그래요? 우리 계획도 세우고 뭐 우리 어. 다음 주 방송 계획도 다 있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저는 뭐 이렇게 그럼요. 맨날 보면은 네. 바로 이렇게 원고도 바로 그날 보고 막 아이고, 그러니까 계획도 무게 그 계획은 있었던 거야. 실행이 늦은 아, 거지. 그런 거예요? 네. 계획된 거예요. 네. 무대응 그리고 그냥 늦게 와서. 주려고 처음부터 계획했던 거야. 아 그게 원칙이었어. 그럼요. 애드립을 보려고. 예, 아. 당일날 대본을 주는 게 원칙인 네. 거지. 예. 자 팩스 그리고- 폭탄 맞은 복지부에 그리고 대해서 얘기를 하시죠. 아무리 빨리 대본을 미리 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해도 대응을 안 해. 그거 무대응. 그거는 맞는 것 같아. 계획도 있고 원칙은 있는데 대응은 잘 안 하는 거야. 그 후속 뉴스로 그 복지부가 팩스 폭탄 맞았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게 뭔 얘기입니까 이게? 네. 발음도 어려워요. 팩스 폭탄. 예. 팩스 폭탄. 그러니까 네. 팩스를 던지긴 너무 팩스가 크잖아. 그죠? 팩스를 기계를 던진 거야. 던져서 사람을 맞힌다 뭐 이런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도시락 폭탄 같은 네, 거였어. 그 팩스 폭탄. 얘기는 아닙니다. 팩스를 폭탄으로 썼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네. 그 보건복지가 의료법인 부대 사업 확대와 그 영리 자회사 설립 허용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에 반대하는 의견을 담은 팩스들이
쏟아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폭탄처럼. 아, 뭐 메일 폭탄 메일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스팸 메일 폭탄, 네, 폭탄 맞습니다. 이런 거. 네, 예. 그런 의미인데요. 그 예. 지난달 그러니까 6월부터 그 충남도 의사회와 전국 보건의료 노조가 회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 부대 사업 범위 확대가 담긴 의료법 시행 규칙 개정안에 반대하는 의견서 50만 장을 복지부에 팩스로 제출하자 이런 운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 네, 들었어요. 이거 시작한다고. 네, 네. 단체로 우리 다 항의 팩스 보냅시다. 네, 뭐 이런 맞습니다. 얘기를 그래서 했던 뭐 거죠. 네. 그 담당 부서 팩스 번호까지 다 이렇게 해서 안내해서 보냈는데 그래서 그 이후로 한 달 동안 의료 민영화에 반대한다 이런 내용이 담긴 팩스가 계속 쏟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얼마나 왔대요? 그 팩스가 고장 날 정도로 많이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이게 담당 팩스는 부서가 얼마나 많이 오면 고장이 나는 걸까요? 그러게요. 네. 그러니까 복지부 보건의료 정책과인데 이 보건의료 정책과에서 쓰는 팩스가 고장 나서 지금 못 쓰고 있을 정도로 많이 왔고. 이 보건의료 정책과 그러면 다른 뭐 의견 제출이라든지 딴 팩스는 뭐 안 가겠네요. 그렇죠. 그런 굉장히 중요한 서류들이 와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또 그걸 또 못 받을 수도 아니 있겠네요. 근데 딴 얘긴데 네. 요새도 팩스 많이 보내요? 다 그냥 이메일로 이렇게 여기 스캔해서 보면 보건복지부에 보면요 네. 기능 중에 하나가 이제 처분할 때 네. 행정처분 사전 예정 통보 뭐 이런 거 보내면 네. 의사나 뭐 의료인들이 행정처분에 대해서 의견이 있다라고 하면 그걸 이메일로 보낼 때도 있지만 팩스로 보낼 때도 있습니다. 팩스로도 많이 하는 것 그러니까 같아요. 옛날보다는 팩스를 많이 좀 줄긴 덜 쓰지 했지만 않냐는 거죠. 지금은 저희 회사로도 뭐 팩스 꾸준히 들어오고 그러는데요. 다 뭐 광고밖에 안 들어오는 것 같은데. 이게 약간 뭐 이메일보다는 좀 상징적인 의미 보여주는 그런 퍼포먼스 형식의 그런 항의 표시니까. 자, 팩스를 그럼 선택한 것 그렇게 같습니다. 팩스가 막 들어오면 정부는 뭔가 이렇게 그 대응을 해야 되잖아요. 아까 그 무대응으로 갈 수는 없잖아요. 뭐 그렇죠. 의견이 오면 이게 입법, 접수를 해야 될 거 네, 아니에요. 입법 예고에 대한 의견을 준 거기 때문에 네. 이걸 이렇게 들어오면 다 일일이 다 회신을 해줘야 된다고 합니다. 아, 일단 회신을 해야 되는구나. 네네. 그래서 이 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사무관이 지금 미치는 거죠. 네, 그래서 의료 민영화 관련 뭐 공고를 홈페이지에 내면 조회수만 그 3,000여 건이 넘고 댓글만 3만여 건이 달릴 정도로 합니다. 의료 민영화에 관련된 것만 해도. 근데 이걸 다 무시하고 그냥 넘길 수는 없는 사안이어서 그 업무만 처리하는데도 지금 계속 거꾸로 아니에요? 거꾸로? 어떻게 조회수가 3,000인데 댓글이 3만 개야? 조회수가 3만이고 댓글이 3,000이겠지? 그러네요. 그러네요. 이런 식으로 넘어갈 거예요 정말. 무대응인데? 어? 무원칙인데. 응? 네. 나 순간 넘어갈 뻔했잖아. 박쌤 예리하다. 그치? 네. 아니 3,000건이 3,000명이 봤는데 어떻게 댓글을 3만 명이 달아? 아니지. 아니죠. 한 명이 100개씩 막 댓글을 달 수도 있긴 하구나. 그러네요. 어. 오히려 그러면 이건 진정성 없는 댓글이네 이거는. 응. 스팸 댓글. 야.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응. 네, 숫자는 제가 나중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하여간 여기에 그 어떻게 보면은 조직적이고 집단적으로 항의의 의사 표시를 뭐 국민 일부가 보내고 있다. 네, 근데 네. 이 복지부 입장에서도 그런 의견을 귀담아 듣고 뭐 하고는 싶은데 이렇게 달리는 의료 민영화랑 엮인 거에 대해서 달리는 것만 보면 너무 좀 뭐 의료 민영화에 반대한다라고 무조건적인 그런 뭐 구체적인 의견을 제시하거나 이런 게 아니어서 또 네. 답변을 주기도 곤란하고 뭐 이런 네. 내용들도 많다고 합니다. 그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서 의견을 주십시오라고 했더니 팩스가 계속 오는데 거기에 의료 민영화에 반대한다. 이렇게만 딱 적혀 있는 네, 그런 것도 형국인 있고. 거죠. 네, 그런 거죠. 그 진작 좀 잘 좀 하지. 이 언제까지 이렇게 이 기한이 있지 않습니까? 입법 예고 기간. 그렇죠. 네, 그렇지? 맞습니다. 네. 있어요. 네, 뭐 그 이후에도 팩스는 계속 올 수 있는 거죠. 보내기만 하면 그냥 가는 거니까. 그렇죠. 재밌는 건 충청남도 의사회의 회원 여러분 그리고 전국 보건의료 노조의 이 조합원 여러분들이 굉장히 뭔가 지도부의 지시를 잘 따른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 지도부에서 팩스 항의로 넣읍시다 했다고 했더니 의사들하고 이 조합원들이 막 열심히 하여튼 보내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라고 좀 받아주죠. 네. 뭐라 그러겠어요. 여기서 잘못 말하면 또 일루도 팩스 막 오면 어떡해요. 아 그렇구나. 네. 음, 근데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의견을 전달하는 거를 이런 식으로 정부기관에 그 일을 못하게끔 하는 방식으로 하는 거는 우리나라 국격에 맞지 않습니다. 솔직히 지금 선진국을 향해 가고 있는데 의견이 있으시면 정확하게
조리 있게 해가지고 제출을 해야지. 이렇게 이 사무관 무슨 죄가 있겠어요. 그 예전에 이건 네. 너무한 것 같습니다, 솔직히. 네. 예전에 그 서명을 반대한다는 그- 서명을 박스로 보내서 네. 그거를 그렇게 서명 용지를 받으면 복지부가 이 개동에 있을 때 서울에 음. 있을 때거든요. 받으면 그게 100만 장이라고 하면 박스로 몇 뭐 개 트럭으로 네, 예. 그런 박스가 오면 그걸 또 버리지도 못하고 보관할 장소도 없고 이래서 그것 때문에 고민된다는 얘기도 있었거든요. 제지업계의 음모 아니야? 종이를 많이 쓰게 하려고. 어, 죄송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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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어갈까요? 근데 어쨌든 그 김변 말씀에 뭐 공감하는 게 이 팩스 종이도 낭비고 그다음에 그 잉크도 낭비고 기계 고장 나면 그 세금으로 또 새로 고쳐야 되고 그리고 사무관도 지금 월급 받고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 받고 일하는데 이거 하느라고 다른 일 진짜 해야 될 일들을 못 하거나 못하죠. 예, 네. 밀리고 있을 맞습니다. 거 아니에요. 이게 이제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에 이제 법리 해석이 들어갈 텐데. 오, 좀 예. 무서운데요? 그런 식의 또 해석 이거 다 해석 검토를 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계나 위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예. 이게 뭐 위력도 아니고 위계도 아니다라고 그렇죠. 생각할 수는 있지만 예. 우리 충청남도 의사회장이 항의 팩스를 넣읍시다라고 말한 거 음. 가지고 위계나 위력이라고 보긴 어렵잖아요. 아니 이게 단체로 하기 때문에 네. 예. 그러니까 이걸 정당한 어떤 의견 제출이라고 봐야 될 것인지 근데 국민 법감정으로 놓고 보면 반대 입장이라고 보자고요. 반대 네. 입장. 예.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지금 뭐 시위죠, 시위 그냥 그러니까요. 시위인데 네. 음... 이 종이도 얼마나 많은 이 우리나라 국민들이 세금으로 낸 종인데 팩스에 그 들어가는 종이들 있잖아요. 네. 그 전부 다 그게 다 받아져서 의미 없게 그 펄프고 나무들이 자연 훼손돼 가지고 말이야. 그게 전부 다 낭비가 되고 쓸모 없어지는데 잉크는 또 무슨 죄가 있으며 종이들 다 몇백 장, 몇천 장이 막 날아가서 무자절하게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 너무 이제 배가 부른 거예요 지금. 저 팩스로 온 것들 다 이면지는 어떡하지? 뭐가요? 아니 그 아까워서 이면지라도 좀 써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그 중에 또 누가 중요한 그 의견 제출 이런 것들이 또 묻혀서 사라질 수도 있고 이거는 제가 볼 땐 성숙한 시민 의식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떼쓰기라든지 좀 집단적으로 좀 그리고 거기에 의사들이 가담한다. 자 법무법인 세승의 팩스 번호는 예. 몇 번인지 홈페이지에 나와 알려드릴까요? 있습니다. 예.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거는 좀 네, 우리 저 조금 더 너무, 세련되고 그렇죠. 네, 합리적인 방법으로 의견 표명을 좀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 정도 하고 넘어가죠. 네, 더 하다가는 우리도 욕 먹을 것 같아요. 네. 아니 말하라 해서 말했더니 또 꼬리를 왜 감춰요 또 박쌤. 청년의사 홈페이지 청년회사 팩스 번호도 홈페이지에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있습니다. 네. 예. 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죠. 정부가 기피과 전공의 일부 기피과 전공의들을 위한 지원 대책들을 여러 가지 내놓았었는데요. 이번에는 그들을 위한 해외 연수비까지 지원하기로 했다죠. 네, 그 기피과라고 하면 전공을 기피하게 되는 과들을 네. 말하는 산부인과, 거잖아요. 뭐 비뇨기과 이런 그렇죠. 과들이죠. 네네. 흉부외과. 네. 네, 그 복지부는 이 기피과의 전공의들의 사기를 좀 진작시키고 충원률을 좀 높이기 위해서 해외 연수와 해외 학회 참가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복지부는 최근 5년간 평균 전공의 확보율이 전체 평균 이하인 과를 육성 지원 과목으로 이렇게 정했는데요. 가정의학과, 결핵과, 방사선종양학과, 병리과, 비뇨기과, 산부인과, 외과, 예방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흉부외과가 해당됩니다. 이런 육성 지원 과목에 해당되는 전공의들 해외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한 건데요. 올해 관련된 예산 1억 원을 이미 확보한 상태라고 합니다. 선정된 전공의의 소속 수련병원과 매칭 펀드 50대 50으로 해서 이 금액을 조성하고요. 올해 총 40명에게 1인당 500만 원 내에서 경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육성 지원 과목에 해당하는 각 학회에서 대상자를 추천받아서 심사를 한 후에 8월 말까지 각 과별로 2명에서 6명까지 대상자를 선정해서요. 9월부터 12월까지 학회 참석과 해외 연수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관심이 없으신가 보네요.
아니 지금 돈 계산하고 있었는데요. 네. 네. 250만 원을 정부 돈으로 하고 250만 원은 병원에서. 네, 근데- 맞습니다. 네. 아니 그러니까 40명에게 500만 원씩을 경비를 지원한다. 그리고 학회 참석뿐만 아니라 이제 1개월까지 해외 연수까지 하니까 500만 원 뭐 1인당 500만 원은 든다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네. 그 1인당 500만 원씩 40명이니까 2억 원이 필요한데 정부가 1억을 내고 그 해당 전공의들이 있는 병원에서 나머지 절반은 나눠서 이렇게 분담하자. 뭐 네, 이게 네. 정부 계획이잖아요. 네. 근데 대상자를 추천받고 결정하는 거는 학회가 하잖아요. 학회가 결정해놓고 돈은 그 병원 보고 그러니까 돈을 내주라고 그게 이상해서 지금 생각하고 그 있었거든요. 병원에서 그거 전공의들이 이렇게 해외 연수하고 그런 것들을 많이 지원해 주나요, 원래? 좋은 병원들은 전공의들한테도 지원을 해주는 경우들이 있죠. 아, 예. 그래요. 그리고 이제 그냥 구경 갈게요 하면은 지원을 잘 안 해주고 어. 거기 이제 뭐 전공의들 포스터 밤새서 발표라도, 뭐 예. 일해야 된다고 그러고 그러는데 해외에 나가서 이럴 아니, 시간이 그래도 있는 거예요? 전공의들도 논문을 이거 학회 가는 게 뭐 놀러 가는 게 아니잖아요. 공부하러 가는 거지. 진짜요? 네, 그럼요. 그리고 그냥 음. 들으러만 가겠다고 했을 때는 지원을 받는 음. 경우가 잘 없어요. 자기가 거기에다가 논문을 내든지 발표하고. 뭐 구연 발표를 하든지 뭐 음. 아니면 포스터라도 냈을 때 음. 그때 이제 기본 자격이 되는 거고 포스터요? 포스터 발표라는 거 있잖아요. 아, 그게 뭐예요? 법조계에서는 그런 발표는 안 하나요? 그 어. 의학회 가면은 예. 뭐 잘 모르는 말. 아니 그 의학회에 가면은 어. 이렇게 무대 위에 올라가서 사람들이 뭐 10분씩 20분씩 이렇게 30분 뭐 이렇게 길게 발표하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해봐야 하루에 몇 명이나 발표하겠어요. 뭐 네. 기껏해야 뭐 몇십 명 발표하면 끝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이 각자 그렇게 큰 연구는 아니지만 자잘한 연구들을 한 결과를 공유하기 위해서 포스터라고 해서 그 사이즈는 한 전지 정도 됩니다 보통. 아, 이렇게 우리 큰 종이. 흔히 아는 뭐 그저뭐 불조심 자치- 포스터 이렇게 작은 건 포스터. 아니고 좀 커다란 종이에다가 어. 작은 논문이에요. 자기 네. 연구 결과를 이렇게 아이디어 제목 쓰고 뭐 네. 누구누구가 했다 그리고 어떤 목적으로 뭘 보기 위해서 어떻게 연구를 했더니 결과가 어떻게 나왔고 이 연구 결과는 이런 걸 시사한다. 뭐 이렇게 이제 아주 논문을 정리해 가지고 한 페이지로 보기 좋게 만들어 가지고 그걸 벽에 이제 쭉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뭐 수십 사람들이 개도 붙일 수 지나가다가 막 있고 보고, 뭐 수백 개가 어. 붙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어. 사람들이 점심시간이나 뭐 이럴 때 어. 쭉 왔다 갔다 하면서 요런 제목들 보면서 이런 연구 이거 재밌네 뭐 이러면서 이제 그 공유할 수 있는 기회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구연 발표보다는 뭐 약 표현이 좀 그렇지만 구연 발표보다는 약간 낮은 단계의 뭔가 학술 발표를 한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 되죠. 그것도 예. 어려워요. 그것도 저기 그 포스터 만들어 가지고 파일을 그럼- 보내서 심사를 통과해야 거기 어. 걸릴 자격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럼 거기 서서 기다리고 있다가 사람들 읽어보고 네. 의문이 있으면 그 질- 사람한테 물어보고. 좋은 질문이에요. 어. 그래서 그 포스터가 예를 들어서 100개가 붙었어요. 그러면 뭐 학회를 한 3일 하잖아요. 네. 그러면 그 오전 오후 이렇게 나눠 가지고 네. 그룹 1 뭐 2, 3 해 가지고 그 자기가 해당하는 만약에 자기가 뭐 B 그룹에 속했다 그러면 B 그룹은 뭐 월요일 날 오후에 서 있어라 뭐 이런 게 이제 와요. 아. 그러면 그 시기에는 자기 포스터 앞에 가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 그럼 예. 이제 사람들이 와서 읽어보고 네가 쓴 거니? 내가 썼어. 뭐 이런 건 어떻게 하면 좋은 질문이야 이러고 이제 디스커션 할 수 있는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네. 의학회에서는 언제나 흔히 일어나는 일이라서 뭐 당연히 지금 아실 글쎄 거라고 뭐 했는데 저는 그런 걸 참석은 안 해봤고 그냥 네. 강의만 하러 갔기 때문에 네. 강의만 하고 내려와서 음. 몰랐죠 그런 게 있었는지. 예. 네. 포스터. 네. 하여간 그 박사님 생각은 여기에 이런 지원 프로그램이 있으면 많이 진행될 것 같다. 자 일단 저의 생각은 지원해 주는 건 뭐 좋은 일입니다. 네. 근데 이 정도 지원한다고 해가지고 다른 피부과 하려던 의대생들이 흉부외과나 산부인과를 할 것 같진 않다. 뭐 그렇다고 그럼 그거라도 하지 말라는 얘기냐 하면은 아닙니다만은 큰 효과야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일단 들고요. 두 번째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부가 지원할 거면 그냥 좀 하지. 이거를 병원들 보고 돈을 내라 그러고 선정은 학회에서 하라 그러면 약간 좀 병원 입장에서는 의아하고 조금은 좀 황당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정부에서 250만 원 주면서 야 니네도 250만 원 제 전공의한테 지원해줘 일방적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저기 서울대병원에서
이 전공의들이 막 신청해가지고 뭐 20명이 뽑혔어요. 40명 뽑으니까 20명까지 뽑히긴 어렵겠구나. 만 10명이 뽑혔어요. 그러면 난데없이 병원 예산은 2,500만 원을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싫을 수도 그러게요. 있을 것 같아요. 수련병원들이 조금 약간 계획이 없던 수련병원들은 조금 부담을 느낄 수가 있겠네요. 네. 네. 네, 이걸 좀 지원 받으려고 해도 좀 까다롭습니다. 그 지원 경비가 항공료 이코노미 음. 네. 그래요? 아, 이코노미 타야죠. 네네 체제 경비 김변도 이코노미 타요. 아니신가 본데요? 아니 변호사는 돈 잘 버는 직종으로 알려져 있고 사실이 그렇잖아요. 예. 근데 이코노미 타더라고. 저번에 봤는데 우리 공항에서 한번 만난 적 있거든. 그래서 난 뭐 당연히 이코노미 탔고 김변은 비즈니스 탈 거지 그랬더니 아유 자기도 이코노미라는 거죠. 아, 그렇죠. 왜냐면은 변호사도 요새 옛날 같지 않아. 그게 문제가 아니라 자세의 문제가 있는 거죠. 자세. 삶에 대한 자세. 예. 응. 아직은 겸손해야죠. 아직은 이코노미 탈 때다. 어디다 대고 무슨 젊은 놈이 비즈니스 타고 댕기고 뭐 퍼스트 클래스 타고 댕기고 뭐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길거리에다가 돈을 겸손하기 위해 자 지금 이코노미 김변은 비싸고. 욕 먹습니다. 돈은 있지만 겸손해 보이려고 이코노미를 타는 것이고 전 네. 돈이 없어서 이코노미를 타는 것으로 정리하고 네, 아무튼 넘어가죠. 월 체제비로 월 2,000달러까지는 지원을 하고요. 그렇게 해서 500만 원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데 여기에 초과하는 금액은 그 대상 기관에서 부담하는 것을 허용하기로는 했습니다. 근데 지원 대상 500만 원보다 더 드는 경우에는 네. 근데 이 지원 대상으로 선정이 되려면 그 일단 선행, 뭐 봉사활동 실적, 연수 계획서 등을 제출해서 그걸 평가를 받아야 하고요. 본인이 지원해야 되는 거죠. 네, 그냥 맞습니다. 나오진 않고. 네, 그리고 학회 네. 참석의 경우에는 제1저자로 발표하는 경우로 제한했습니다. 야. 또 한 번 이상은 지원받을 수 없고요. 지원받은 전공인은 해당 일정이 종료된 후에 영수증 등을 통해서 지원금 사용을 좀 정산하고 어쨌든 정부 돈이 들어간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고 또 간단한 보고서도 작성해서 제출해야 됩니다. 복지부는 뭐 올해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한 후에 좀 호응도를 평가해서 향후에 좀 더 예산을 늘릴 계획이라고는 하는데요. 네. 얼마나 호응도가 있을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음. 같습니다. 전 이 복지부의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는지 모르겠는데 뭐 의료자원과나 뭐 이런 쪽일 텐데 의견을 드리자면 이렇게 그냥 일회성으로 뭐 40명 해갖고 지금 250만 원씩 하고 매칭 펀드 뭐 하고 뭐 이 모델도 좋지만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차라리 보건복지부에서 일종의 뭐 상 같은 거를 아예 만들어가지고 1억 원 정도 예산이 있다 그러면 500만 원씩 하면 20명 줄 수 있잖아요. 뭐 아니면은 1,000만 원씩 하면은 뭐 10명 줄 수 있고 그래서 이런 분야의 우수한 논문 발표를 하러 해외 학회에 가는 전공의들을 뽑아가지고 좀 더 그냥 돈만 주지 말고 뭐 이렇게 상패라도 하나 주고 뭐 또 명예를 좀 같이 주면서 너 열심히 한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해라 이러면서 좀 정부에서 더 좀 이렇게 받는 사람이 더 자랑스러워할 수 있도록 그리고 주변 사람들도 같이 너 그거 받았다며 이러면서 막 격려해 줄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좀 하는 게 상 이름 뭐 비인기과 장려상 뭐 이런 거예요? 비인기과 장려상 우수상은 절대 못 받는 건데 비인기과를 장려하는 상이 돼가지고 장려상이네 이름은. 네. 그래서 이렇게 막 영수증도 받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는 까다롭게 이러면 받으면서도 글쎄요. 뭐 전 못 받아봤습니다만은 정부에서 250만 원 겨우 주면서 막 생색 내고 그나마 또 병원에서 또 250만 원 또 추가로 받아가지고 대고 막 보고서 쓰고 영수증 다 제출하고 이렇게 하면서 까다롭게 굴면 상 받았고 격려 받았다는 느낌보다는 뭐 이런 거 할 저거 있으면은 산부인과 수가나 올려주지 그러면 더 많이 갈 텐데 뭐 이런 식의 어떤 삐딱한 생각 이런 것도 약간은 사람들을 삐뚤어지게 만든다. 이게 아니, 오히려 아니 좋은 정책인데 누굴 그지로 아냐 뭐 이런 거 250만 원 갖고 뭘 사람을 그런, 갖다가 말이야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좀 있지 않겠나. 이왕이면은 같은 돈으로 네. 더 보람 있게 쓰려면 사람이 이게 기분 문제잖아요. 그렇죠. 꼭 상금이 없어도 상패만 받아도 예를 들어서 노벨상의 상금이 만약에 지금은 상금이 있지만 상금이 없다 한들 그 권위가 떨어지겠냐고요. 그 박쌤 생각에 저도 동의를 하는 게 이렇게 비인기과라는 뜻은 결국엔 그 전공의를 마치고 난 다음에 시장에 나와도 크게 큰 돈을 벌지 못할 수도 있지만 자기 확신이나 뭐 여러 가지 자기 그
자존감 뭐 이런 거 열정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이 비인기과에 지원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그런 사람들의 길을 살려줘라. 네. 그런 방법이 더 낫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이신 것 같네요. 그런 면에서는 저도 박쌤 생각에 동의를 합니다. 저 간만에 좀 괜찮은 얘기 했나 봐요. 그러게요. 네. 예. 그리고 지금 네. 또 떠오른 생각인데 이 기피과, 비인기과 이거보다 좀 좋은 말 없을까? 긍정적인 의미의. 막 듣기만 해도 그래서 복지부는 육성 네. 지원 과목 이렇게 해서 부르나 봐요. 육성 지원 과목. 네. 차라리 그게 나은 것 같아. 기피과, 비인기과 이러면 들을 때마다 그래. 난 남들의 기피 대상이야. 응? 난 비인기, 난 인기 없지. 이런 생각이 자꾸 들고 육성 남들도 지원 대상. 용어라도 조금 다른 저 괜찮은 용어가 있으면 좋겠어요. 네. 넘어갈까요? 그러죠. 네. 예. 다음 소식은 요거 재밌어요. 네. 김변 요새 TV 잘 안 보죠? KBS 공익 네. 광고 중에 요즘 네. 이 의사들을 되게 이렇게 긍정적으로 묘사하는 공익 광고 본 적 있어요? 우리 첫째 딸 막 그 맞춤법도 틀린 글자로 우리 첫째 딸 시집 가게 해줍시오. 뭐 동생아 빨리 나와서 퇴원해. 아빠랑 짜장면 먹으러 가게 해주세요. 뭐 무슨 민주 아빠 사랑해요. 어서 일어나요. 뭐 이런 이제 환자들의 사연이 이렇게 쫙 흐르고 거기에 이제 의사들 딱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돌보아주면서 이 따뜻한 미소 막 날리고 손 잡아주고 그러면서 막 이렇게 분위기가 훈훈한 분위기로 쭉 영상이 흐르다가 그 뭐 내용 뭐라고 나오더라. 하여튼 그 뭔가 하여튼 이 환자들을 위해서 이 열심히 가치 있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누가 봐도 의사들이 정말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느낌을 주는 공익 광고가 있어요. 전 처음 보고 깜짝 놀랐잖아요. 네. KBS가 미쳤나? 왜 이렇게 갑자기 뜬금없이 의사들을 막 이미지를 올려주는 공익 광고를 하지?라고 생각했는데 네. 맨 마지막에 이 캠페인은 동아제약, 동아ST와 함께합니다. 이렇게 이제 딱 뜨더라고요. 동아제약. 네. 네. 이제 좀 이해가 되네요. 곧 원래 동아홀 이름을 다시 되찾겠네요. 의협에 2층에 3층에 있는 원래 동아홀이었는데 네, 맞죠. 동아홀이 이름이 바뀌었다면서요. 그냥 네. 3층의 일실이죠. 그래서 제가 그 TV 광고 처음 보면서 뭔가 저는 결국 뭐 이렇게 진료비 심사 제대로 알아보세요. 뭐 이런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이라든지 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끝날 거라고 순간적으로 예상을 했는데 네. 그런 것 같지 않게 너무 이렇게 좀 훈훈하게 계속 가는 거예요. 뭐 이렇게 진료비 허위가 없는지 알아보세요. 이런 느낌이 전혀 아니고 그래서 뭐지? 이러고 이제 보다가 대한의사협회인가? 하다가 아니야 요새 의사협회 막 저희 회장도 바뀌고 돈도 별로 없고 그럴 리가 예산이 없는데 없을 거예요. 그걸 봤더니 동아제약이 딱 뜬 거죠. 그래서 우리 뭐 여기 청취자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요즘 동아제약이 이제 상당히 의료계에서 이 찍혀 있잖아요. 그 동아홀 이름도 떨어질 정도로. 네. 그래서 아마 그 회사의 브랜드 이미지 제고 차원에서 의사들과의 관계. 의사들과의 어떤 관계 개선 차원에서 의사들을 격려하는 훈훈한 내용의 공익 광고, 공익 캠페인에 협찬을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확인을 해봤죠. 그래서 저희가 네, 뭐 말씀하신 뭐 그런 얘기들이 있죠. 저도 그 광고 보긴 했는데 전혀 제약사가 한 광고라고는 생각을 못했었는데 맨 마지막에 이 캠페인은 동아제약, 동아ST와 함께합니다라는 걸 보고 알았는데요. 동아제약 쪽에 저희가 물어봤을 때 동아제약 관계자는 그러니까 동아ST 관계자죠. 제약업계와 의료계 모두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좀 알리고 이를 위해 고생하는 모두를 응원해주고 싶어서 이런 KBS와 함께 공익 광고를 제작하게 됐다라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동아제약 관련해서는 뭐 동영상 리베이트 강의료 사건 이것 때문에 또 의료계 갈등이 있었고 또 최근에는 그 주력 제품이었죠. 스티렌정이 그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 부분에 있어서 위험 예방에 대한 적응증이 이제 입증하는데 실패하면서 급여에서 제외됐죠. 제외. 네, 그런 상황들이 있어서 의료계나 뭐 이미지를 좀 제고하기 위해서 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는 있습니다. 그렇게 물어보진 않았어요.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좀 의사들한테 점수 따려고 한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진 않았나 봐요. 네, 그거에 대해서는 뭐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하진 않죠. 네. 네. 자, 뭐 이게 돈을 누가 냈든 간에 캠페인에 나오는 요
이 나레이션에 나오는 문장 요거는 사실입니다. 소중한 소원 하나하나 그 소원들을 이루는 일을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네. 모든 의사가 다 그렇다고 생각할 수는 없을지 모르지만 네. 그 환자들의 소원을 이루는 일을 정말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좋은 의사들도 많이 있는 건 네, 사실입니다. 청년 의사 이런 사람들이. 그렇죠. 네. 건전한 의사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네. 안 건전한 사람들도 적지 않게 있기 때문에 늘 우리가 고민이 많습니다만은 좋은 의사들도 많다는 점을 국민들이 좀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뭐 좋은 변호사도 많이 있죠. 아니, 뭐 진정성이 있으면요 다 있죠. 좋은 네. 의사 중에 좋은 의사의 비율하고 변호사 중에 좋은 변호사의 비율하고 어느 게 더 높을까? 제 생각엔 비슷비슷할 것 같아요. 비슷비슷하게 네, 높아요, 낮아요? 비슷비슷할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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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의사의 비율이 더 높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그럴 것 같아요. 좀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네. 근데 자, 박쌤보단 제가 나을 것 같아요. 예, 네. 자, 혈액 검사기 대량 구매 원하는 한의사들 이런 제목의 기사가 있는데요. 네, 그 한 한의사 단체에서 혈액 검사기를 대량 구매 시도하고 있어서 좀 뭐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그 저희 청년의사 신문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한의사들을 주축으로 한 단체인 한국 한의산업 협동조합이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서 올해 초부터 혈액 검사기를 대량 구매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에 대해서 의료계가 좀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 그거와 관련돼서 갈등이 있는 상황이어서 좀 예민하게 받아들여지고 있기도 한데요. 그 한의조합은 한의원, 한약재 재배, 유통, 제약 및 뜸, 부항 이런 걸 제조하는 업체, 의료기기 업체 등 그 한의학 산업에 종사하는 한의사와 여러 업체들이 모여서 이룬 협동조합인데요. 이 한의조합에서 올해 3월 열린 그 키메스라고 하죠. 그 국제 의료기기 병원 설비 전시회 여기에 참석해서 그 삼성전자 등 의료기기 업체들에게 혈액 검사기 100여 대를 대량 하겠다 이런 문의를 한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네, 관련 기업들이 한의조합에 판매를 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현재 제품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 이후에도 관련 기업들과 단체들을 뭐 여러 차례 구입 문의를 하고 꽤 꾸준히 구입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왜 한의사들이 이렇게 혈액 검사를 다량으로 구입하려고 하는 건가요? 네, 그 한의조합 측은 한국 한의학연구원과 MOU를 체결했는데 그 내용 중에 각 혈액 검사기를 통합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공유하는 게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뭐 예컨대 소양인, 소음인 등 몸이 지니고 있는 음양의 방향성에 따라서 질병이 걸리는 종류가 약간씩 다른데 헤모글로빈 수치가 낮은 사람은 소양인보다 소음인에서 많은 경향이 있고 또 고콜레스테롤 혈증과 같은 경우는 소음인보다 소양인에 더 많은 경향이 있다. 이는 한의사들이 임상을 통해서 느낀 건데 근거 자료가 아직 부족하다. 그래서 이런 패턴화를 분명한데 이거에 대한 근거 자료를 설득을 할 수 있는 근거 자료를 마련하기 위해서 그 혈액 검사기가 필요하다 이런 입장을 말하더라고요. 그 말만 들으면 순수한 연구 목적으로 구입을 하겠다는 것처럼 들리는데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의사들이 항의를 하는 거죠. 그렇죠. 이 한의조합 쪽에서 설명하는 것도 약간 애매한데요. 그 한의조합 최주리 이사장은 그 연구 목적으로 의료기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의료기관 한방병원급 아니면 일반 한의사들은 접근이 어렵다. 병원에서 해주지 않으면 결과가 안 나오는데 목마른 사람이 우물 판다고 로컬에서 좀 더 세세한 데이터를 갖고 있는 한의사들을 모아보기 위해서 소프트웨어를 만들었고 기계를 찾고 있다. 이렇게 말해서 좀 애매한 입장으로 설명을 하더라고요. 또 뭐 이제까지 여기서 기계는 혈액 검사기죠. 혈액 검사기를 못 쓰고 있으니 근거 자료를 만들 수 없었던 건데 데이터를 창출할 테니 어느 기계라도 협조를 해주세요라고 의료기기 제조 업체들을 뚫고 다니고 있고 그중 하나가 삼성이었다. 처음에 삼성전자 쪽에 문의를 했다 그랬잖아요. 네. 그렇게 말은 했습니다. 근데 현재는 한의사들이 연구 목적으로 현대 의료기기를 구비해놓고 환자에게 비용을 받고 사용하면 그건 불법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안 그래도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그 검사 장비를 쓰고 나서 비용을 받느냐 안 받느냐에 따라서 일단
달라질 것 같은데 안 받고 연구를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면은 받겠다는 거예요? 애매한 거. 네, 애매합니다. 그 부분도. 자, 비용을 안 받으면은 합법인가요, 아닌가요? 김변 법적으로는 그- 혈액 검사기. 그러니까 질문이 좀 애매한데요. 네. 목적이 뭐냐 이거죠. 목적. 연구인데 연구 목적이라는 거, 연구 목적이라면 환자한테도 반드시 이게 연구 목적이라는 걸 알려서 환자한테 동의를 받아야 되겠고요. 그리고 연구를 위해서 환자가 어느 부분 그 자기가 연구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비용을 청구한다? 원래 원래- 임상 연구 참여는 비용은 안 내는 거죠. 네. 뭐 그 환자하고 계약하기 나름인데요. 환자가 난 뭐 네가 날 통해서 연구를 해서 좋은 결과를 내주니까 고마워서 사례를 하겠다라고 하면 예, 그럴 봐도 사람이 어디 되겠는데 있어요. 그건 상식적이지 않잖아요. 그죠? 그럼요. 예. 그러기 때문에 돈을 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자연스럽게 당연히 안 받는 걸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일단 중요한 건 목적이 뭐냐, 연구냐, 아니면 그 진료에 활용하기 위해서 상업적인 이유가 있는 거냐, 그거에 따라 다를 것 같습니다. 전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게 이 헤모글로빈 막 수치, 콜레스테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소음인, 소양인, 경향성이 있는 걸 확인하고 싶다 그러는데 소음인인지 소양인인지 뭐 태양인인지를 구별하는 것 자체가 근거가 없는데 어떻게 이걸로 연구를 한다는 건지 잘 이해는 안 갑니다. 어쨌든 참 이게 나름 재밌다고 해야 되는지 뭐 좀 웃긴다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기계를 보통 이렇게 특히 막 대량으로 뭘 사겠다고 하면 기업은 보통 팔잖아요, 당연히. 그렇죠? 근데 이제 삼성전자에서는 안 팔았다는 거죠. 그리고 삼성전자 말고 다른 회사들도 안 팔았다는 거고. 파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죠. 파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니죠. 네. 예. 왜 안 팔았을까요? 나중에 이제 이게 이제 한의계하고 의료계하고 그 첨예하게 이제 뭐 갈등이 있는 건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네. 이제 의료계 입장에서는 한의계가 큰 시장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 조금 소탐했다가 나중에 의료계에서 대실에서 불매 운동이라도 예, 할까봐. 그래서 광고 공익 광고도 내야 되고 뭐 이런 상황이 나올 수 있을까봐 그러잖아요. 그죠? 뭐 그런 그래서 이 문제가 관련 생기죠. 기사 보니까 음. 이 전국의사 총연합에서는 이런 움직임과 관련해 가지고 여러 이제 의료기기를 만드는 그리고 수입하는 이 몇 개 150개 기업에다가 한의사들한테는 이런 현대 의료기기 팔지 말라고 공문까지 보냈대요. 네. 이렇게 해서 보냈다고 기사가 났더라고요. 수십 개 이 수많은 회사들한테 보냈는데 답은 딱 한 군데에서 했네요. 네. 네. 그 의견을 존중하며 본사는 의료법에 따라 한의원 한의사에게는 목적을 불문하고 의료기기를 판매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안 팔겠습니다라고 친절하게 답변해준 회사가 딱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나머지 회사는 다 씹은 거죠. 네. 그 회사는 뭐 하는 회사예요? 루트로닉? 네. 이게 피부과 관련 기계 루트로닉은 만드는 레이저. 그죠? 그런 네. 만드는 회사죠. 네. 이 회사에서는 확실히 우리는 안 팔겠다라고 답변을 보냈다고 합니다. 거기는 뭐 그럴만하네요. 네. 나머지 회사들은 왜 안 보냈을까요? 공문이 너무 많이 왔나? 거기도 팩스로 보냈나? 혹시 나중에 팔지도 모르니까? 네.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 사건, 뭐 사건이라고 하기는 그런데 네, 대량 구매를 시도했는데 아직까지는 어느 업체에서도 팔지 않았다까지가 현재 상황입니다. 예, 지금까지 송수연 기자와 함께 한 주간 있었던 보건의료 분야 뉴스를 들어봤습니다. 네. 고생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의료 민영화, 원격 진료, 고괄수가제 3대 비급여. 대한민국 보건의료에 관한 모든 궁금증이 한 방에 풀린다. 복잡하기 짝이 없는 한국의 의료 현실을 이렇게 선명하고 친절하게 그려낸 책은 없었다. 개념 의료. 왜 병원에만 가면 화가 날까? 교양 시민을 위한 개념 있는 의료 이야기. 더 건강한 대한민국을 위해 우리 모두가 알아야 할 불편한 진실. 정치 사회 분야 베스트셀러 개념 의료. 온라인 오프라인 서점에서 절찬 판매 중. 이슈 내망현 진행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울대병원이 아랍에미레이트 왕립병원을 위탁 운영하게 되었다.
그래서 앞으로 5년 동안 1조 원의 매출을 올리게 됐다.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자, 이번에 이 서울대병원은 미국의 존스홉킨스 병원 등 세계적으로 유명한 병원들과의 경쟁에서 승리하면서 이 계약을 따낸 거라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랜만에 나오셨습니다. 성년의사신문 김은영 기자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은영입니다. 네, 서울대병원이 위탁 운영하게 되는 병원이 아랍에미레이트 UAE라고 하죠. 예, 왕립 쉐이크 칼리파 전문 병원이죠. 네, 맞습니다. 예, 네. 사실 한국 의료기관이 해외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의 위탁 운영을 따는 게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예, 더욱이 서울대병원이 미국에 있는 그 존스홉킨스, 스탠포드, 조지 워싱턴 대학병원, 또 영국 킹스 칼리지 병원, 독일 샤리떼 병원 등 세계적인 병원들과의 경쟁에서 이기고 UAE의 선택을 받았다고 합니다. 네, 이 독일에 있는 이 샤리테 병원 여기는 노벨상 수상자만 8명을 배출한 병원이래요. 존스홉킨스 못지않게 센 병원인데 여기랑 싸워서 이제 이겼다는 건데 그 서울대병원이 어떻게 하다가 이 UAE 사람들의 서울대병원은 노벨상 몇 명 탔어요? 8명 정도 이제 앞으로 타겠죠. 탈라고 네, 이제 예. 몇 년 걸릴지 모르겠는데 네. 그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이런 그 성과를 내게 된 거예요? 이 서울대병원이 칼리파 전문병원 위탁 운영자로 선정된 데는 기본적으로는 서울대병원이 병원 운영 능력이 세계 유수의 대학병원과 비교해도 뒤처지지 않는다는 점도 작용을 했지만 정부 지원 사격도 상당했다고 합니다. 우선 한국과 UAE는 지난 2011년 11월 아부다비 보건청과 국내 4개의 의료기관 간의 환자 송출 협약을 최초로 체결한 후에 긴밀하게 협약을 이어왔는데요. 이후에 2차, 3차 협약에 따라 송출 의료기관을 10개 병원으로 이렇게 늘리고 이를 계기로 해서 한국과 UAE 통합군 협약 체결로 이어질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난해 12월 UAE 통합군과 공동으로 중동보건의료협력 지원센터를 개소하고 한국 의료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홍보회를 실시하는 등 좀 적극적으로 활동을 펼쳐서 UAE의 정부 그 고위 관계자의 신뢰를 얻을 수 있었다고 하네요. 보통 이런 거 보면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그 활동들이 있을 텐데 그렇죠. 이제 보이지 않는 활동들도 상당했겠네요. 네. 그 저기 대통령도 왜 아랍에미레이트 얼마 전에 방문했을 때 네. 요건도 이렇게 살짝 좀 지원하고 온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러네요. 예. 네, 맞습니다. 그것도 맞고요. 박근혜 대통령도 만나고 갔다고 하네요. 또 뭐 5년 동안에 1조라는 그 매출액 자체도 큰 거지만 사실 이게 국가 브랜드 이미지 제고 뭐라든지 그리고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의 이 병원 수출, 의료 수출 이런 것들을 더 확대해 나가는 데 있어서 뭐 첫 번째 하여튼 성과가 필요한 네. 거니까 그렇죠. 국가에서도 네. 많이 도왔겠죠 아무래도. 네. 네. 그 서울대병원 국제사업본부장인 성명훈 교수에 따르면 이게 좋은 플레이를 해서 한국이 최고다, 뭐 한국과 같이 가야겠다는 이런 메시지를 심어줄 수 있어야 안정적으로 앞으로도 운영해 나갈 수 있다고 판단해서 아주 조용하게 꾸준히 좀 적극적으로 오랜 시간 공을 들였다고 합니다. 서울대병원이 UAE 측의 사업 참여 의향서 제출을 요청받고 관련 서류 제출 및 비밀 유지 협약을 체결한 게 지난해 9월인데요. 최종 위탁 사업자로 선정되기까지 10개월이 걸렸지만 그 전부터 UAE를 주기적으로 방문하면서 교류를 해왔다고 합니다. 네, 2011년 아까 11월 그때부터 이제 그 아랍에미레이트하고의 관계가 생긴 거니까요. 거의 뭐 한 3년 가까이 된 거죠. 네. 자, 이제 그 문제라기보다도 이제 이 새로 운영하게 될 이 칼리파 쉐이크 칼리파 전문 병원 이건 어떤 병원입니까? 칼리파 병원은 248병상 규모의 비영리 공공병원인데요. 주요 진료 분야로는 암, 심장질환, 어린이질환, 응급의학, 재활의학, 신경계 질환 등에 이렇게 중점을 둔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입니다. 지상 5층, 지하 1층 규모로 지어지고요. 우선 올해 말부터는 암과 심장질환 진료를 시작으로 1차 개원을 하고 내년 초 모든 진료를 이제 할 수 있도록 공식 개원할 계획입니다. 네. 병상 수만 봐서는 뭐 그렇게 큰 병원은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쬐끄만 병원이죠, 사실은. 네. 네. 근데 이제 이런 인구가 많지 않은 병원에서는 이거 다 1인실이고 뭐 이 정도 돼도 꽤 그래도 큰 병원이죠. 이 지역에서는. 예, 서울대병원이 그 칼리파 전문병을 위탁 운영하는 데 있어서 어느 선까지 관리하게 될지도 궁금한데요. 예.
네, 의료 서비스는 물론이고 의료진 채용하고 병원 정보 시스템 구축 등 병원 운영 전반을 맡게 되는데요. 좀 더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진료부터 오물 처리까지 운영 전반을 관리할 예정입니다. 뭐 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 모두 다. 다 하는 거죠. 네. 그럼 뭐 의료진도 서울대 병원에서 다 뽑을 건가요? 네. 네, 칼리파 전문병원의 1,420여 명 규모의 그 채용 인력 중에서 그 15에서 20% 가량을 서울대병원 의료진을 포함해 국내에서 선발해 갈 예정인데요. 뭐 일단 병원 전반 경영과 인력 관리, 뭐 교육 운영 등 뭐 주요 업무를 수행하게 될 예정입니다. 자, 15에서 20%면은 뭐 얼마쯤 되는 거예요? 한 150. 250명, 뭐 거의 300명 가까이 갈 수도 있다는 뜻이네요. 되게 많은 사람이 이게 이제 그 외국 병원들, 그러니까 미국이나 유럽의 유명한 병원들이 이 해외에 진출할 때 흔히 하는 게 브랜드만 빌려주고 그리고 현지에서 인력 파견은 기껏해야 뭐 한 2, 3% 이렇게 한다 그래요. 네. 근데 이번에는 이제 서울대병원에서는 우리는 그렇게 해서 몇 명, 경영자 몇 명 보내는 게 아니라 실제 의료 현장에서 액티브하게 활동할 수 있는 선수들을 대거 몇백 명을 보내겠다. 이제 이 계획을 했기 때문에 점수를 더 땄다 이런 얘기들 하더라고요. 근데 이 서울대 병원에 계신 의료진들이 네. 이 물설고 낯설고 이런데 대거 가실까요? 그러게. 그게 걱정되네. 음. 최고 대학 병원에서 참 월급을 더 줘야지. 그러니까. 월급 갖고 해결될까요? 월급 왜냐하면 이게 그 서울 한국에 있으면 연구라든지 뭐 여러 그 진료 말고의 또 다른 혜택이라든지 기회들이 많을 텐데. 그래서 네. 다 가기 싫어하기 때문에 미국이나 유럽의 의사들은 안 갔던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한국은 우리가 이제 중동에 예전에 건설하러도 간 경험이 있고 무슨 광부 간호사 독일에 간 적도 있고 뭔가 이제 해외에 진출해가지고 뭘 해야 된다 이런 이제 으쌰으쌰 이런 분위기가 있잖아요. 저는 될 거라고 봐요. 그리고 서울대 병원에서 예를 들어서 기존에 있는 교수님들 중에서 거기에 이제 이 조직 문화상 발령이 나는 거죠. 그러면 그 거부하면은 나가야 되는데 그럼 나가서 예를 들어서 한 3년만 고생하고 와라 이러면 네, 갔다 와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새로 뽑는 거죠. 새로 뽑아서 아랍에미리트에 가서 일할 사람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일하면 나중에 서울대병원으로 뭐 다시 들어올 거라고 약속은 못 해주겠지만 뭐 그럴 가능성을 좀 열어놓고 그리고 급여도 좀 더 주고 현실적으로 그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아니에요. 요새 의사들이 점점 많아지고 개업하기가 힘들어지고 하면서 그리고 아무래도 해외에 가면 급여를 더 줄 거예요. 더 줄 거고 그리고 뭐 영어로 이렇게 진료하고 하면서 좀 경험도 쌓고 그 다음에 또 뭐 아이들의 나이에 따라서는 외국인 학교 보내서 영어 공부도 물론 이제 중동이니까 뭐 환경이 나쁘고 덥고 뭐 좀 고생들은 하시겠지만 그래도 조금 다른 어떤 지원책들을 제시를 하면 뭔가 이렇게 새로운 도전 해볼 그러게요. 있지 않을까요? 우리 국립대학으로 아주 유명한 서울대 병원이 가는 만큼 정부에서도 많이 지원을 했으니까 또 요번에 그 이렇게 계약까지 다 체결해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서울대 병원 관계자뿐만 아니라 관심 있는 의사들이나 의료인들이 대거 지원해서 이런 그 인력 동원에 있어서 문제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게요. 뭐 국가적 사업이다. 이렇게 봅니다. 여름 좋아하시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좀 중동 음식은 뭐가 있는 거지? 케밥? 그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좀 지원해야 될 것 같은데. 참 단순합니다. 그것 때문에 결정이 돼요? 참나. 네. 네, 사실 서울대병원에서도 그 의료진 채용에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고 있거든요. 이게 제일 어려울 거예요. 특히 이제 외국인들과 함께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출중해야 되고 또 의료진의 경우에는 대부분 과장급 이상의 역할을 해내야 되기 때문에 리더십도 좋아야 된다고 합니다. 또 그 병원 입장에서도 새로운 도전이니만큼 약간 그 미래지향적이고 도전을 좋아하는 인재를 채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뭔가 좀 가고 싶도록 김은영 기자 청년회사 아랍에미레이트 지사 만들어가지고 거기 가서 한 3년 근무하고 오라 그러면 가겠어요? 네, 보내주세요.
전 회사 그만둘 것 같아요라고 해야 방송이 이어지는데 예, 어. 보내주세요라고 하니까는 할 말이 그 없네요. 거기가 더 뜨거운 열사의 땅이 여기보다 낫다는 거 아니에요. 참 청년이사. 아, 큰일이다. 청년회사가 그만큼 일하기 힘든 직장이다라는 예. 뜻이구나. 괜히 물어봤네요. 근로자들한테 좀 잘해줘요. 근로자들한테. 자, 네. 그 뭐 어쨌든 이번 그 일이 한국의 그 미래의 이제 뭔가 새로운 먹거리 창출, 또 뭐 요즘 흔히 하는 말로 이제 의료 한류 뭐 이런 거에 네. 이제 신호탄이 됐으면 좋겠고요. 네. 우리 한번 가야겠는데 어떻게 운영되는지 계획 있어요? 김은영 기자 아랍에미리트 한번 갔다 오죠. 어떻게 생겼고 한국 사람들이 어떻게 활약하고 있는지를 청년회사가 가서 현지에서 이렇게 쫙 취재하고 응? 녹음도 좀 해오고 안 하면은 대한민국의 어느 언론사가 가겠어요. 보내주시는 겁니까? 보내 지금 내가 갔다 오라고 했잖아 지금. 네. 네. 비즈니스로 가지만 이코노미 클래스 타고 갔다 오셔야 돼요. 네. 네, 근데 이제 이게 현실적으로 네. 이제 계획은 거창한데 네. 이걸 갖다 이제 잘 꿰매야 될 텐데 저는 사실 걱정이 앞섭니다. 음. 인력 부분이 네. 녹록치 않을 거예요. 그 얼만큼 봉급을 더 준다거나 뭐 이런 구체적인 건 아직 안 정해졌죠. 2배 이상 준다고 2배 가까이. 비공식적으로 지금 들리는 얘기로는 한국에서 근무하는 것보다 2배 가까이 더 주는 뭐 방향으로 좀 추진을 하고 계신 모양이네요. 저희가 사실 그 이번 일에 가장 큰 역할을 하신 그 성명훈 교수님을 이 자리에 모시고 좀 얘기를 나눠보고 싶었는데 네. 뭐 너무 바쁘시대요. 이거 하느라고. 또 아랍에미리트 이미 가셨다 그러고 그래가지고는 그분이 말씀하셨어요. 우리 2달쯤 후에 병원 진료를 개시하니까 그때 와라 아랍에미리트에 와서 얘기를 하고 그 현지에서 그 인터뷰를 길게 하자. 뭐 그다음에 이제 거의 갔다 오신 다음에 한국에 들어오시면 또 그때 뭐 얘기하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이거 기계 들고 가가지고 자 히포크라테스 아랍에미리트 특집 방송 뭐 이런 거 한번 할까? 고국에 계신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아랍에미리트 김현 얼굴에 흑빛이 되고 있는데. 장난해요 지금? 왕립 방송 가지고 장난하냐고. 어? 응? 그 왜 진짜 갈 수도 있지. 여기 뭐 네.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사실은 고국에 계신 동포 여러분이랑 여기는 왕립 쉐이크 칼리파 전문 병원 현장입니다. 참 철이 없어도 저렇게 없을지 모르겠네 진짜. 그보다 요 그 의료산업정책과죠. 이게 아마 여기 정책과 과장님 보건산업정책과 예, 거기에 그 과장님한테 한번 인터뷰를 따보는 것도 실제 비하인드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좋은 생각이에요. 네. 예. 네, 과장님을 모시고 다음에 전화 연결을 하든 예, 아니면 예. 이 자리에 한번 모셔가지고요. 분명히 비하인드 스토리가 재밌는 게 있을 거예요. 전화 한번 해보지 진짜로. 네. 전화 한번 가르쳐줄게. 네. 가야 되는데 아이, 참. 다음에. 알았어. 오케이. 다음 주에. 자, 보건산업정책과장님은 다음번에 전화 연결 한번 네.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약속이 안 돼 있어가지고요. 네, 김은영 기자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 박쌤이 오늘 저녁 강의 스케줄이 있어가지고 황급히 이 클로징 멘트를 날렸습니다. 예. 자, 오늘 히포크라테스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히구라 청취 소감은 페이스북, 팟빵, 아이튠즈 등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고요. 이메일 radio@doc.co.kr로 보내주셔도 됩니다. 1666-1895로 문자 주셔도 됩니다. 짧은 네. 문자, 긴 문자 다 공짜입니다. 네, 지금까지 PD 송수연, 작가 김은영이었습니다. 들리는 신문 히포크라테스 2014년 7월 18일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